평생을 월악산 곁에서 살아온 할머니가 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 넷이나 되는 자식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이 산 덕분이었습니다. 더덕이 많아가지고 엎드리 캐다 보니까 해가 넘어갔어. 캄캄한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산등길에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 짐작을 해서 산걸 앉아 끼니 이리 왔어. 불이 절절절절절절 흐르면 이리 가는 기요.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오래 물어갈 발자면 발 물어가는 거고. 그래 이제 그러고 맨날 그래 든든하게 먹고 살았어. 내 장남시지. 이 산중에 사는 사람은 산을 더 믿어야 돼. 응. 부모처럼 그냥 이래 믿고 살아야지. 거기 가면 아이고 무서워 하나 벌벌 떠 이래 못 살아. 거기 못 살아. 아흔을 넘어선 노모는 이 험한 산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꽃다운 청춘도 하나뿐인 목숨도 그저 믿고 맡겼습니다. 그렇게 월악은 따르는 이들을 보듬고 품어주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에도 월악은 그 절박함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답니다. 예로부터 월악을 두고 여신의 산이라 불렀다고 하죠. 어쩌면 그 여신이 월악의 생명들을 지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시절 자식들 배골지 않게 지켜주던 것도 월악이었습니다. 복닥거리던 산 아랫집엔 노모 혼자 남았습니다. 다들 외롭지 않느냐 묻기도 하지만 100년도 더 된 이 집 터엔 할머니 나이만큼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벗들이 있어 괜찮다 하시네요.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다만 눈길을 안 줬을 뿐이죠. 어디에나 있었지만 모르고 지냈던 오늘은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고요한 숲속의 아침. 다양한 숲의 촉감을 느끼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숲에서 부드러움과 포근함을 담당하는 건 이끼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끼는 토디끼입니다. 요즘 육상 녹화나 벽면 녹화 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종이 많이 쓰이는 이유는 그 환경 오염에도 강하고 또 어디에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보시면 이끼는 그 살아있을 때 두 종류 타입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끼가 건조하게 되면 이렇게 토디끼가 잎이 다 건조해서 줄기에 달라붙게 되고 물을 제가 한 3분 전에 뿌려놨는데 이 습하게 되면 이렇게 잎이 쫙 펴져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끼는 그 뿌리가 없습니다.
그 온몸으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입이 두 가지 타입으로 보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식물인데 뿌리가 없답니다. 어떻게 뿌리도 없이 바위며 나무, 도심의 아스팔트까지 자리를 잡았을까요? 뿌리 비슷한 게 있긴 있답니다. 실처럼 생긴 이걸 헛뿌리라고 하는데 몸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네요. 뿌리가 없다 보니 생존에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이끼의 키가 작은 이유이기도 하죠. 꽃과 열매가 없어 원시적인 식물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친구는 작은 몸 안에 줄기, 가지, 잎까지 아주 야무지네요. 이끼의 번식은 조금 특별합니다. 수구루의 정자가 비와 바람을 통해 암구루의 난자에 닿으면 비로소 번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몇 번의 낮과 밤, 해와 비를 거치면서 포자는 성숙해지고 긴 여행을 준비합니다. 포자 주머니를 지탱하는 줄기를 길게 올려 더 높이 멀리 떠나보내는 게 이들의 숙명입니다. 우산이끼 역시 온 힘을 다해 포자를 내보냅니다. 포자 대부분 부모가 있는 이끼 잎에선 싹을 틔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멀리 떠나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남은 포자가 없을 때까지 비틀고 밀어내길 반복하며 미련 없이 털어냅니다. 부모에게서 독립한 이끼는 긴 여행 끝에 보금자리를 찾습니다. 우거진 숲의 그늘, 마르지 않는 물, 촉촉한 습기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곳. 아침부터 모기를 닮은 각다기가 들렸네요.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이다 싶을 정도로 자리를 고릅니다. 뭔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알을 낳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뚝딱이의 알을 받았으니 무사히 부화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올챙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랍니다. 다리가 나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올챙이는 이끼 사이에 숨어 천적을 피하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곤충을 먹고 자랍니다. 이끼를 생태계의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검은 날개에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숲속 멋쟁이. 물잠자리에게도 이끼는 포근한 안식처입니다. 달팽이는 오늘의 메뉴를 이끼로 정했습니다. 숲에서 즐기는 느긋함, 부럽기까지 하네요. 애벌레도 이끼 곁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아이고 저런, 아쉽게도 애벌레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길지 못했네요. 월악산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생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동물이 살고 어떤 식물이 자라는지 구석구석 살피는 거죠. 나올 것 같은데. 딱 뭐 환경에 나올 환경이 긴꼬리 딱새 좋아할 환경이긴 하네. 벌레 많고. 한 곳에서만 적어도 20분, 숨소리마저 죽인 채 가만히 새들의 날갯짓과 지저김을 듣습니다. 이곳엔 어떤 새들이 살고 있을까요? 진박새. 낯선 소리에 호기심 많은 진박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참새의 먼 친척인 진박새는 월악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녀석입니다. 버터기다. 딱따구리는 나무에 구멍을 내 둥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끼가 많은 고목엔 딱따구리가 좋아하는 먹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숲속의 작은 곤충부터 새까지 모두 이끼 신세를 지고 있었네요. 만약 숲에 이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죽은 나무와 딱딱한 바위도 가리지 않고 생명을 더하는 이끼 덕분에 숲이 숨을 쉬고 오락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딱따구리 같은 경우는 둥지를 그 나무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짓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 나무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오래된 그런 숲을 이제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고요. 숲의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지표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법 여름의 색감이 묻어나죠. 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짙어져 깊은 초록을 뽐냅니다.
한여름엔 뭐니 해도 바다가 먼저지만 산으로 향하는 걸음도 적지 않습니다. 땀범벅으로 그늘에 털썩 주저앉았을 때의 그 감동, 그 맛에 산에 오르죠. 그렇지만 꼭 정상에 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산에선 생각보다 재미있는 풍경이 제법 펼쳐지니까요. 다니도 기대돼? 이분들은 진작부터 그 재미를 알아챘습니다. 같이 한번 관찰해보자. 저기도 또 이끼가 있어. 보자. 이 모양은 등산로 초입부터 몇 걸음 떼지 못하는 이유, 이끼 때문입니다. 산은 물론 도시 곳곳 이끼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귀여워. 어디였지? 그거 맞는 것 같아. 저 위에 사진. 펴지나요? 좀 펴지지 않았어요?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이끼의 세계입니다. 똑같아?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우산이끼랑 은이끼요. 은이끼는 내 이름이 김다은이라서 은이끼가 좋고요. 우산이끼는 신기해요. 우산이끼. 우산이끼. 아래 포자가 있는 게. 이끼를 같이 보고 어른들이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걸 한번 같이 봐봐. 작고 조용한 생태계의 보물을 마주하는데 체면이 중요한가요? 여기 아기들dom을 토론이기에 좋아하는 그림과 음악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게 이 이끼 세상이랍니다. 저 낮은 곳에서 생태계를 지탱하는 이끼.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존재입니다. 크기만 가지고는 이렇게 다 식별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이끼를 계속 관찰하니까 관찰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이끼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바로 눈앞에서 딱 경험하게 되면 감동하게 되거든요. 잊고 있었던 자연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재가 되는 것 같고요. 봐봐, 이게 이끼인데 꽃 같아. 짠, 이끼가 나왔다. 이게 수구루인가요? 수구름이야. 이 작은 생명의 신비가 감동과 위로로 다가옵니다. 일부러 찾지 않았다면 몰랐을 나만의 우주. 오래오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평범한 아름다움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이걸 봐주는 사람이 여기에서 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만의 세계가 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답고 이제 더 올라가서 더 깊은 곳에 뭐가 있을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 옛날에도 이끼는 보고자 하는 이들의 눈에만 보였나 봅니다. 고려의 한 학자는 사시사철 푸른 이끼의 녹음이 변치 않는 충절과 닮았다 노래하기도 했죠. 이끼요, 이끼요, 어이 그리로 푸르르
이른 아침 이슬로 젖은 땅 냄새는 오락의 작은 생명들을 깨웁니다. 보라금 풍뎅이가 걸음을 서두르네요. 고라니 배설물 덕분에 오늘은 포식하는 날입니다. 일찌감치 단물을 찾아 나선 개미는 꿀단지를 발견했네요. 아우, 적당히 먹고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만 말벌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꽃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덩치 큰 말벌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면 험준하다고들 하죠. 오락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이름은 그래도 그 속에 고운 것들을 어찌나 많이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빽빽한 나무 틈에서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는 이 꽃은 왕제비꽃입니다. 처음 발견됐던 백두산에서도 점점 보기 어려워진다던데 오락산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자주 보고 싶지만 자꾸만 더워지는 지구 탓에 버티기 힘들다고 하네요. 산중에 귀한 꽃 하면 솔라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녀석은 몸을 꼭꼭 숨기는 편입니다.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깊숙한 곳만 골라 자리를 잡습니다. 척박한 곳을 좋아하는 건 꼬리 진달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느 진달래에 비해 더디게 자라는 편인데 그래서일까요? 다른 식물과 경쟁하는 걸 싫어하죠. 거친 땅을 택한 건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아까부터 꽃가루 산매경에 빠져있는 이 친구는 호랑꽃 무지입니다. 벌이랑 많이 닮았죠? 건강한 숲에서만 볼 수 있는 친구인데 꽃가루를 나르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험준한 환경에서도 저마다 생존법을 터득해 자리를 지키는 귀한 생명이 월악에 있습니다.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건 거친 곳에 가장 먼저 정착해 생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터전을 닦아준 이끼 덕분일 겁니다. 누군가는 이끼를 두고 빛과 물을 조합한 예술 작품이라고 했고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한 카펫이라 부르기도 했죠. 이끼는 가늘고 연약한 헛뿌리로 몸 전체를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모여 삽니다. 사는 곳이 어디든 촘촘하게 서로 붙어 있어야 물을 더 많이 머금을 수 있습니다.
건조할 때면 한껏 웅크리고 있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온몸으로 빗물을 맞이하죠. 어떠한 생태계에서도 자신만의 생존법으로 꿋꿋하게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습니다. 산세가 험한 월악에는 깊은 계곡도 많죠. 그 물길이 품은 이끼들 가운데 물결치는 잎사귀가 유난히 아름다운 덩굴 초롱이끼입니다. 특히 높은 곳의 계곡을 좋아하는데 이곳이 딱이랍니다. 돌이 많고 험한 산이지만 그런 월악이라서 더 좋아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찾는 이들,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사냥을 담당하는 레인저들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월악에 사냥이 살았다는데 개발로 인해 하나둘 자취를 감췄다고 하네요. 다행히 사냥 복원 노력이 꾸준하게 이어졌고 그 덕에 사냥은 다시 이곳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풍뎅이가 있는 거로 봐서는 이게 24시간 이내에 배설한 거로 보인다고. 배설물만으로도 사냥의 건강 상태와 나이를 알 수 있답니다. 네, 수집하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이거는 암컷처럼 그렇게 크지 않고. 있어. 사냥은 바위가 많고 경사가 가파른 산을 좋아합니다. 볕 잘 드는 벼랑은 최고의 쉼터죠.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사냥은 월악에만 머물진 않을 겁니다. 남으로 북으로 모험을 즐기며 새로운 도전도 하겠죠. 그렇게 월악은 백두대간의 깊은 숲을 잇고 있습니다. 월악의 더 깊숙한 곳은 어떤 모습일까?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볼까요? 이곳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곳은 아닙니다. 생태계와 문화재 보존, 안전 등을 이유로 일반 등산객은 출입이 제한된 곳이죠. 낯선 걸음에 쇠살모사가 흠칫 놀란 눈치네요.
월악산 비밀의 숲을 찾은 이들은 이끼를 연구하는 선태 식물학자입니다. 되게 미끄럽습니다. 두꺼비. 얼마나 들어온 걸까? 숲은 더 빽빽하고 축축합니다. 너른 바위와 폭포 앞에서 이들의 걸음이 멈춥니다. 커다란 바위벽에 이끼가 가득이네요. 언제 어떤 연유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사람 손이 타지 않아 그런지 더 건강해 보입니다. 여기 폭포에는 자주 엄마 이끼가 확인됐습니다. 아주 큰 굴락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굴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굴락이라고 할 만한 정도로 아주 큽니다. 이 지금 보이시는 바위에 붙어있는 전체가 자주 엄마 이끼고, 이 폭포를 따라서 한 1km 정도 내려가는 계곡을 따라서 자주 엄마 이끼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계곡의 그늘진 바위는 자주 엄마 이끼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이끼의 꽃말이 모성애라고 하는데 얼마나 깊은 정성이기에 엄마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까요? 월악산이 이제 우리나라 중부, 중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산지거든요. 이 자주 엄마 이끼는 주로 강원도 지리산이 높은 산지에서 북방계를 대표하는 이끼입니다. 이 월악산에서 확인되었고, 남방계라고 할 수 있는 김귀 이끼, 검정 비늘 이끼도 확인이 되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남방계와 북방계를 대표하는 종들이 섞여서 자라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엄마 이끼는 엄마 이끼 종류 중 하나로 전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극지에서도 발견될 정도라니 생명력이 대단하죠. 앞에 작은 잎과 뒤에 큰 잎, 잎이 이렇게 기부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게 이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엄마 이끼로, 엄마 이끼 속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자주 엄마 이끼인데요. 자주 엄마 이끼 잎은 이렇게 보시면 가장자리와 잎이 이렇게 자주빛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이끼라는 이름이 붙은 이끼들은 이렇게 큰 잎이 작은 잎을 감싼 모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세포 안에 오일바디라고 하는 유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태류식물의 특징인데 기름덩어리거든요. 극지나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끼의 강인한 생명력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린 땅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화산 활동을 하는 뜨거운 땅이기도 하죠.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은 빅 아일랜드 남동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활화산 지대로 용암 분출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뜨거운 심장, 놀라운 대자연의 신비입니다. The newest land on Earth is right in front of us here. The dark black you see on the floor of Halema'uma'u crater was born in 2025. So that means everybody that's gathered here on the rim of the volcano is now older than rocks, because that's the youngest land on Earth. 천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열기.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번 분화로 인해 매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용암은 흘러내린 그 모습 그대로 굳어 새로운 땅을 이뤘습니다. 1959년 하와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화산 폭발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뒤틀린 땅에서도 생명은 돋아났죠. 하와이 토착종인 오히아 레후아입니다. 토양이 없는 황량한 용암지대에서도 억척스레 살아가는 생명들. 놀랍게도 그 곁에는 이끼가 있습니다. 갈고리 모양의 잎을 지닌 이 녀석은 털 깃털이끼. 월악산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본래 하와이에는 살지 않던 이끼입니다. 어쩌다 이 먼 곳까지 왔을까요? 타고난 생명력이 강해 낯선 땅에서도 빠르게 적응했다는데 우리와 다르게 노란빛입니다. 아마도 뜨거운 태양 아래 사는 법을 터득한 게 아닐까요? 하와이는 연중 평균 온도 24도에서 30도를 유지하는 따뜻한 해양성 열대 기후입니다. 이끼를 연구하는 젊은 식물학자들이 우리 숲으로 안내합니다. 이들 역시 작은 생명 앞에 아낌없이 무릎을 내어줍니다. 카산드라는 하이킹을 즐기다 이끼에 반해 5년 전 이끼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Like this right Yeah, here. it's Ah, so that's cool. pretty. That's awesome. Is that? Oh, that's so beautiful. They can absorb a lot of water that helps break down like maybe lava flow, or soil will accumulate in the moss or underneath the moss, which then is acidic, so that will also break down any rocks or lava flow, which is something that specifically happens here in Hawaii. They also act as sort of like a nursery site for other plants by providing a moist environment. People are starting to be more interested in using mosses in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It's my hope that with projects like this and the work that's being done here at Limahuli, that mosses will be utilized i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more often. 하와이에서 가장 오래된 섬인 카오아이에 있는 리마훌리 가든입니다. 미국의 5개 국립식물원 중 하나죠. 산꼭대기부터 바닷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명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애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물문화 보존을 담당하는 생태학 박사 우마는 숲을 숨쉬게 하는 건 이끼라고 말합니다.
or a surprisingly large proportion of cloud capture and rainwater intercept can come from bryophytes themselves, even more so than the tree structure. 이끼는 자기 무게 20배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물을 가두고 생태계 곳곳으로 천천히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땅과 터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I think South Korea is about 250 million years old. Kauai is only about 4 or 5.5 million years old. So we're part of this geologic, it's much younger geologically. Mosses are super important for in new areas for helping to kind of create new soil. Mosses and lichens are among the first plant forms to even grow on rocks and lava fields, and that helps create new land that other plants can actually live in. 하와이의 고유 생태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은 그 중심에 이끼가 있다고 말합니다. 몸은 작지만 엄마처럼 대지를 돌보는 이끼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죠. I think that they're a really old plant. They helped colonize land millions and millions of years ago before trees even existed. And they're one of the first things, like I said, or like we talked about, that colonize new spaces. And I think that they're a huge part of the ecosystem and all their functions or ecosystem cycles. Yes, I definitely think that moss begins with, or the forest begins with moss. 워낙에 크고 깊은 숲. 그 시작에는 분명 작은 이끼도 함께 했을 겁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눈비를 맞으며 숲속에 여러 생명을 품었습니다. 모성애라는 꽃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새우를 닮아 새우이끼라 불리는 이 녀석도 엄마의 마음으로 주변을 애지중지 살핍니다. 바위를 좋아하지만 꼭 흙이 있어야 하는 고란초에게 이끼는 터전을 마련해준 고마운 이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우리 땅의 귀한 식물 고란초가 어쩌면 이끼 덕분에 다시 살아갈 틈을 찾은 건 아닐까요? 이끼.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대견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버티는 강인함. 혼자가 아닌 여럿을 살피는 다정함. 이끼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나의 발이 닿는 그곳에 자연을 살리는 작은 우주가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산 아래 외딴 집, 노모의 손이 바쁩니다. 눈 깜짝할 새에 가을이 지나 곧 겨울이 찾아올 테니까요. 또 한 번의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겠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노모는 오랜 벗들과 함께 오락의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